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 잠깐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태희고요. 현재 AMD에서 시니어 멤버 테크니컬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카네기 멜론에서 엘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좀 딥러닝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인공지능을 에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들을 크게 뭐 핫데이터 또는 콜드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핫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렇게 그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빨리 딥러닝 AI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핫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콜드 데이터는 조금 천천히 뭐 천천히라고 하는 의미는 핫은 거의 리얼 타임이고요. 콜드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1 초가 될 수도 있고 1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루나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천천히 반응해도 되는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딥러닝이 보면 처음에는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있는데요. 트레이닝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인퍼런스는 트레인된 모델을 실제로 실행시켜서 활용하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트레이닝에는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인퍼런스 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쓰지만 많은 경우에 엣지 또는 온프라미스 컴퓨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퍼런스 쪽에서 엣지나 온프라미스 컴퓨팅을 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AI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고 옵티마이즈 시키고 엑셀레이션 시킬까 하는 것이 AI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이것이 제가 연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드리면 어떤 새로운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퍼런스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또 실행 속도를 빨리 예를 들어서 하루 걸릴 게를 1 시간 걸리게 또는 뭐 10 세컨 걸릴 거를 0.1초 포인트 1 세컨 걸릴 수 있도록 실행 속도를 빨리 시키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이쪽에는 컴프레션이나 퀀타이제이션, 컴파일레이션 쪽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연구할 것은 이쪽과 관련돼서 이 컴프레션과 관련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작년에 하이스쿨 학생들을 멘토링하는데 하이스쿨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나요? 어 이게 실은 근데 이게 뭐 하이스쿨 학생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것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뉴럴 아키텍처 서치입니다. 어 어 NAS라고 나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스는 그 뉴럴 아키텍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딥러닝 모델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디자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엔 뉴럴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애큐러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처음 인공지능 이쪽이 딥러닝이 처음 시작한 게 2012 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쪽은 전부 사람이 디자인한 겁니다. 휴먼이 디자인한 거고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겁니다. 훨씬 더 인제 애큐러시가 사람이 디자인한 거 이상으로 이상 이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나스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보면 실은 방법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할 수도 있는데요. 어 예 여러 가지 뉴럴 아키텍처들을 어 굉장히 예를 들어서 100 개, 1000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하고 그중에서 서칭한 것들을 샘플링해서 시키고요. 트레이닝 시켜서 어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시킵니다. 이밸류에이션 시켜서 그래서 정확도를 구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들을 그런데 인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법을 하나 쓰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라는 걸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입니다.
나스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칭 스페이스, 서치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볼루셔너리 이볼루션 메소로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칭 스페이스는 뉴럴 아키텍처들이 좀 어떤 식으로 커넥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게 정의하는 거고요. 서칭 스트래티지는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키텍처들을 탐색해 갈 것이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고, 이볼루션 메소로지는 어떻게 그 모델들을 평가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보고 이게 어 예를 들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게 어떤 꽃인지 뭐 자동차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아키텍처들을 보면 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노멀 셀하고 리덕션 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분박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것들을 몇 개나 더 반복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필터 사이즈가 있는데 이 필터 사이즈를 몇 개를 더 이렇게 각각 레이어마다 쓸 것이냐? 또는 리덕션 셀을 또 어떤 것 뭐 노멀 셀도 그렇고 리덕션 셀도 어떻게 조합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뉴럴 아키텍처고요. 이거를 전에는 사람이 다 디자인했지만, 사람이 아까 전에 저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 인공지능이 디자인하면 어떨까? 디자인했더니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것이 나왔고요. 이렇게 서치고, 거기 들어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서칭하는 알고리즘 중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이볼루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이볼루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보면 일단은 이제 랜덤 파퓰레이션을 만들고요. 어, 여, 여기 생물학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랜덤하게 파퓰레이션을 아키텍처들을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트레이닝 된 것들을 매저합니다. 저희 AQSC 같은 것을 매저하고 그중에서 탑 10, 뭐 이렇게 탑 5 그런 것들을 셀렉션하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퓰레이션을 만들고요. 그 엘리어트 파퓰레이션을 다시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넥스트 파퓰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과정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죠. 그것이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뮤테이션을 참고로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생물학 전공이 아니어서 이 분야를 잘은 모릅니다. 예.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DNA 시퀀스가 있는데 이 DNA 시퀀스가 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퀀스를 이렇게 딜레이션 시킨다거나 인서션 시킨다거나 서브스티튜션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것들을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뮤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서열들이 있을 때 이런 것 이쪽 서열들을 통째로 어떤 한 블록을 제거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듀플리케이션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오더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스티튜션 시킬 수도 있고, 센서를 로케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뮤테이션이라고 유전학에서 해서 부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개념을 뉴럴 아키텍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딥러닝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서트 컨볼루션, 리무브 컨볼루션, 인서트 non-linear activation, 그다음에 alter stride, alter number of channel, alter filter size, add skip, remove skip,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뮤테이션하고 비슷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분야에서는 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베이스 뉴럴 아키텍처가 있으면 이 뉴럴 아키텍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 채널들을 조금 와이드하게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게 여러 층을 더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분야를 좀 더 이게 깊게 할 수 있어서 레졸루션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또는 깊고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키텍처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크로스오버가 있죠. 크로스오버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물고기가 있으면 이 두 가지 물고기가 서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고기를 해서 어떤 한 일부 특징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크로스오버 시켜서 또 다른 종을 만들죠. 똑같이 아까 그 뉴럴 아키텍처들 여러 이렇게 오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조합을 시켜 가지고 다른 뉴럴 아키텍처 만드는 거. 그걸 크로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을 좀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베이직 아키텍처가 이렇게 심플하게 있으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변경시켰더니 accuracy가 계속 이게 점점점 증가해서 세츄레이션에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키텍처 모양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복잡해지고 굉장히 와이드해지고 딥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했던 타임, 그러니까 실험했던 타임이 게 트레이닝 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accuracy 또는 여기는 실행 타임, 인퍼런스 타임을 비교해 봤을 때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썼던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리인포스먼트나 다른 그런 어떤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서. 그리고 accuracy도 훨씬 높다. 그리고 실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 그런 결과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럴 아키텍처에 나오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칭 스페이스, 서칭 스트래티지, 이볼루션 메소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뉴럴 아키 딥러닝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VGG가 있는데요. VGG 베이스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쓰고 그래서 accuracy하고 레이턴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모델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VGG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블록마다 다른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플릭 레이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플릭 커넥티드 레이어,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프리딕션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서칭 스페이스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픽셀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2to4 by 2to4 by 3 채널인데 여기 들어가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자. 128, 160, 192, 2to4, 256 예를 들어서 바꿔보고 여기 들어가는 컨볼루션에 들어가는 채널도 그냥 64가 아니라 뭐 64가 될 수도 있고 128, 256, 512, 5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각 블록의 넘버 오브 컨볼루션 레이어도 변경시켜 보고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실제 가능한 조합이 10에 12승 정도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실행해서 여기서 베스트 조건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몇 년 걸립니다. 아니면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샘플링해서 랜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샘플링해서 랜덤하게 찾아서 1,100번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레이턴시,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짧을수록 좋겠죠. 여기 보면 5 millisecond, 10 millisecond 있는데 그리고 여기 accuracy가 보면 60, 40, 60, 80%, 뭐 맥시멈 잘 나와야지 80%고 레이턴시가 여기 때 제일 하이 accuracy 때 보면 15 밀리세컨드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볼루션 알고리즘 써서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겠지만 accuracy가 아까 제일 좋았던 게 80%였죠. 여기 보면 90%가 넘습니다. 90%가 넘고 여기 때 보면 한 6 밀리세컨드 또는 7 밀리세컨드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퓰레이션을 100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계속 이렇게 제너레이션별로 한 거고요. 보시면 퍼스트 제너레이션보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인데요. 계속 갈수록 액큐러시가 이제 좋아지는 것,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베스트한 거는 여기 다크한 거니까 라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좋은 제너 하이스트 액큐러시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조금 일찍 끝냈나?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빼고 제가 조금 재미있는 거를 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이 나스가 굉장히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하는데 컴퓨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K4이라는 GPU 800대를 가지고 28일이 걸려서 어떤 결과값을 하나 얻었고요. 이 다음 연도에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나스에 거의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인데, 구글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GPU 500대를 가지고 5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GPU가 뭐 한 100대 이상 해가지고 며칠씩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왜냐하면 GPU가 뭐 100대, 200대, 1000대씩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교도 그렇게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했던 것이 AQC 프리터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스피드업을 실은 이제 1000배라고 해야 되는데 한 10,000배 뭐 아니면 100,000배 정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고요. AQC 프리터를 써서 또 한 가지는 나스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들이 너무 복잡하고 컴플렉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작은 하드웨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엣지 디바이스 같은 데서 작동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나스를 좀 개발해 보자. 그래서 크고 큰 게 아니라 좀 더 작게, 그래서 인퍼런스의 레이턴시나 파워나 에너지 컨쓰션이나 모델 사이즈나 메모리 밴드위드스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쪽으로 단지 AQC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자는 게 이제 하드웨어에 나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런 클라우드용으로 쓸 수 있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빅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이게 작은 이거는 실제 이런 것들은 막 몇천 불 몇만 불씩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200불, 300불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작은 쪽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아키텍처들을 개발해 보자. 그런 쪽으로 보통 그런 쪽으로 그렇지만 이걸 각각을 사람이 디자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공지능 아까 나스를 써가지고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프루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중에 하나가 이제 프루닝인데, 프루닝은 어떤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오버 파라미터들이 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떤 특정 커넥션이나 뉴런들을 좀 언네서서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자 하는 것이 프루닝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프루닝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모델이 있으면 언네서서리한 뉴런이나 아니면 커넥션들을 제로 마스킹하고요. 마스킹하고 그것들을 마스킹한 다음에 실제로 마스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실제 잘라내서 가질 수 있게 하는 리컨스트럭션 아키텍처를 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이게 프루닝 프로시디어고요. 그쪽에서 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레주얼 마그네티드 프루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까지 어떻게 프루닝할 것이냐, 그게 조금 관건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한 50%씩 모델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 아니면 아예 10분의 1로 줄인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AQC가 너무 떨어지고 리커버가 안 돼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한 1%, 2%씩만 조금씩 프루닝 해보자. 각 레이어별로 여기 보면 듀얼 아키텍처들이 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레이어별로 이렇게 아주 그레주얼리 프루닝하는 것을 그레주얼 프루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튜드는 왜 붙였냐면 어떤 뉴런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 했을 때 이 뉴런마다 매그니튜드가 각각 파라미터마다 매그니튜드 값이 각각 있고, 그 매그니튜드 값을 가지고 매그니튜드 값이 작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매그니튜드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셈션은 매그니튜드가 작으면 컨트리뷰션이 작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unnecessary 할 거다. 그런 개념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듀얼 매그니튜드 프루닝,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서 프루닝해서 한 다음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파인 튜닝으로 액큐시를 리커버리 했는데 그 작업을 여러 번 이터레이티브 프로시저를 써서 반복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기서는 뭐 1%씩 예외별로 줄였다면 여기는 한 5%, 10%씩 줄여서 얼마까지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로 여기 세메틱 세그멘테이션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쪽에 예를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 세그멘테이션은 실은 사람이 했고요. 어떤 전문가가 했고, 그래서 이 각 셀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컬러링을 좀 하고요. 한 건데 그거를 컬러링을 한 건데 이거를 그러지 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세미메틱 세그멘테이션은 이거는 사람이 한 거고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이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컬러링 할 수 있죠. 이런 여기 참고로 이거는 이제 PHC U373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셋인데요. DIC HELA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세그멘테이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인풋 이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프루닝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100% 파라미터가 다 있는 거고 여기는 10분의 1로 줄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때 accuracy가 얼마큼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 걸 썼을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어떤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고요. 결과값이 이쪽에 위에 거는 그냥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이고 이거는 프루닝 시켜가지고 123배로 모델을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모델 사이즈가 123배로 모델 사이즈를 줄여도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IS HLA인데 똑같지요. 또 비슷한 트렌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거는 처음 기존의 어떤 풀 모델이 댄스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7.4배 정도 줄였고요. 그랬을 때도 보시겠지만 똑같은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 하드웨어상에서 스피드업을 했을 때 얼마큼 스피드업이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한 10배 이상 여기 헌터헤드 아니 이게 어떤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게 실은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연산에 대한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109에서 7.8로 바뀌었으면 거의 100배 이상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상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정도를 줄지는 않고요. 한 스피드업이 한 2.6배, 2.4배 그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